입니다. 네, 이게 리퍼였고요. 예. 안녕하세요. 보이스 스타일링 영화 읽어주는 남자 한승범입니다. 오늘은 대중들의 빡빡한 현실 속에 큰 웃음을 선사한 가뭄의 단비 같은 영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극장가의 지각 변동을 몰고 온 영화죠. 바로 극한 직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선물 있으시니까 요거랑 혹시 네, 그리고 저희 프로유튜버 책은 부위 예, 했죠. 요거를 드리겠습니다. 예문출판사에서 새로 나온 책이라고 합니다. 독스. 고맙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보니까 어떠세요? 그 호흡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진정성도 느껴지고 그렇죠. 사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그 핵심이 있는데 그걸 잠깐 놓쳤는데 사실 말하기는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원칙을 지켜서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들이 말이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말은 사실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전달력을 구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느낌이 있으면 표정이 변합니다. 표정이 변하고 그 다음에 액팅, 해도 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책의 예문에도 써놨는데 뭐 어떻게 잠깐 네, 해볼까요? 너무 안 되니까요. 자, 이 펜이 이렇게 있는데 펜이 이렇게 뚝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펜이 왜 여기 떨어져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자, 얘는 말과 동시에 말이 처음이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아까 훈련한 건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이었어요. 생각하고 말하는 거. 자, 두 번째는 얘를 보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여기 떨어졌지? 그 다음에 표정이 변하죠. 그 다음에 태도. 펜이 왜 여기 떨어졌지? 자, 말이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 오면 훨씬 전달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이 훈련은 저희가 평상시에 생각하면서 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말하고 나서 생각을 하죠. 무슨 말이지? 이런 경우 많으시죠.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훈련 자체가 체계적으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는 겁니다. 절대 보고 얘기하지 않고 상대를 바라보고 얘기하고 전달력을 갖추고 느낌을 갖고 지금 오늘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의도 갖고 말하기까지는 못 갔어요. 첫 단계 키워드 중심으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의도 갖고 말하고 느낌을 갖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말합니다. 저희가 그림을 자세하게 그림을 그릴수록 말은 굉장히 생명력을 갖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과정을 훈련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로 맨 마지막에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조금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서 다음 순서로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번 새로 나온 책이 프로 유튜버의 딱 맞는 목소리를 만들기라는 책인데 이 자리에 지금 프로 유튜버가 한 분이 초대 손님으로 와 계세요. 네. 저기 계십니다. 네. 자리를 한번 모셔서
과연 프로 유튜버가 직접 느끼는 이 책은 어떤 것인가도 네. 여쭤보도록 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티비 시대 대세 유튜버입니다. 영화 장수 루피 영화 모셔보겠습니다. 네. 조회수가 엄청나네요. 아니 서서 있기 불편하신가요? 앉아서 할까요? 아니요 아무렇게나 괜찮습니다. 일단 저기 요 코너는 제가 네. 제가 영화의 영화 학도이기도 했고 네. 영화 매니아로서 요 코너는 제가 짧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본인 소개 먼저 좀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딱 1년 맞이했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영화 블로그로는 5년 차를 맞이했는데 유튜브는 이제 병행한 지 딱 1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네. 유튜브로는 아직 햇병아리 수준이긴 한데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영화 장수 루피 형아라고 하고요. 제 실명은 박시영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책 저희 책의 맨 시작에 포문을 열어준 유튜버이십니다. 저희가 이 책을 쓰면서 유튜버들을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요 아쉬운 점만 조금 더 보강하면 더 크게 더 파워 유튜버가 될 수 있겠다 해서 국내 30위, 1위부터 30위까지 유튜버들을 계속 분석을 했는데요. 가장 저희의 마음을 잡아끈 그 영화 리뷰어 유튜버셨어요. 책을 보면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날이죠? 5월에 네. 벚꽃 네. 흐드러진 날 그 영화 소개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네. 뭐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지금 책 후문을 거기를 이제 장식한 그 영화 제목은 일본 영화 앙 단판 인생 이야기라는 그 영화고요. 그 영화를 한 4개월 전쯤에 제가 이제 영화사를 통해서 허락을 먼저 받은 다음에 이제 리뷰를 준비를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 작업, 편집, 개봉까지 계속 녹음을 했고요. 그게 정말 감사하게도 엄청나죠? 조회수가? 반응이 꽤 좋아가지고 조회수 말씀해주세요. 조회수요. 조회수는 지금 현재 이 시간 오늘까지 92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영상을 저도 봤는데 그 영화는 나온 지가 꽤 오래된 영화예요. 한 네. 3, 4년 됐죠? 네. 그때는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유튜버 한 분으로 인해서 갑자기 네이버 VOD 그 렌탈 네. 순위 1위로 올라섰더라고요. 어벤져스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어벤져스 지금 엔드게임 개봉하기 전에 인피니티 워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대여를 해서 그게 1위였는데 갑자기 이 앙 단팥 이야기가 1위가 됐더라고요. 이게 바로 요즘 시대의 유튜버의 파워가 아닐까 저는 영화 장수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콘텐츠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유튜버가 된 계기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기 때부터 예능이나 만화 영화를 안 보고 아기 영화를? 때부터 특히 영화나 공포 영화를. 저도요. 매일 하루에 한 편씩. 지금도 그거는 꼭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봤고. 어쨌든 저는 굉장히 영화관에 바쁘시다고 하루에 그 시사회를 3번씩이나 초대를 받으셔서 다니신다고. 엉덩이에 오늘도 전기 갔다 날 정도로. 오늘도 갔다 오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수염이 좀 많이 자라죠. 아침에 좀 연구하시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만화나 만화나 드라마가 아닌 영화를 보시기 영화를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이제 비디오를 이제 그때 비디오 이 시대여서 VHS 비디오 그죠? 테이프. 비디오를 이제 많이 빌려보고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한 5년 전쯤에 영화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영화 리뷰를 간단히 쓰게 되면서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점점 좀 필력도 좀 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영화사나 그런 관계자님들이 또 네, 많이 알려지기 오셔서 시작하고 네, 시사회 초대나 이런 것도 네. 이제 행사 많이 초대를 받고 그 계기가 이제 5년 전부터 시작했고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5월쯤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병행을 해야 되겠다 네, 하셨고요. 싶어서 또 안 그래도 요즘 또 Z세대라고 해서 아 그게 뭐예요? 그 Z세대라고 네. 그 예전에 N세대 뭐 저희 X세대. X세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가 Z세대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90 몇 년생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친구들이 Z세대라고 그 친구들을 실제로 어디 기관에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저희 세대 이제 다 제외하고 Z세대는 이제 이제 네이버나 그런 포털 사이트를 이용 거의 안 하고 안 하고. 모든 검색 자체를 유튜브로 한다고 이미 하더라고요. 90% 이상. 저도 유튜브를 더 검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X세대임에도. 네. 저희는 약간 좀 이제 반반씩 이제 그나마 네, 약간 섞거나 섞여 있긴 해. 네. 네이버도 검색하고 네. 유튜브도 검색하긴 네. 하죠. 그 Z 세대들이 검색 자체를 유튜브로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자체를 이용을 안 하고, 네. 그게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같은 트렌드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앞으로 더 네. 커질 거다. 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네.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아직까지도 블루오션이다.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얼른 뛰어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네.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강조가 돼 있잖아요. 네. 본인에게 있어서 유튜버로서 네. 목소리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소리는 약간 편지 같은 존재 같아요. 네. 전달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 네. 실제로도 그게 또 구독자 수나 뭐 반응 또 이런 거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네, 그죠. 영향을 확실히 주죠. 주나요? 네, 확실히 줍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짧게 보이스 스타일링에 대해서 네.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면은? 정말 좋았어요. 저도 아까 여기 그래서- 되게 열심히 계속 네, 하시던데요. 계속 따라했거든요. 만약에 저기 유튜브를 네. 시작하거나 네. 아니면 시작할 의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시작했는데 구독자는 안 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조언이요. 너무 많죠. 이게 1인 네. 아까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유튜버들은 1인 방송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네. 네. 본인도 지금 다 혼자 하고 계시고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좀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정으로. 네, 열정과 무엇보다 성실함. 네. 저희도 책에 네. 강조를 했지만 네. 성실함. 네.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겠지만 아무도 안 봐요. 그 영상을 제가 처음에 올렸을 때 네, 처음에는 아무도 안 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또 정답은 없는데 네. 그 뭐 이제 유튜브라는 사장이 있으면은 이제 뭐 A, B라는 사람이 유튜버가 있어요. 그 네. A라는 유튜버가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은 영상을 똑같은 걸 10분짜리 똑같은 영화를 올렸고 B라는 유튜버는 그나마 10개의 컨텐츠를 올린 상태에서 똑같은 영화 그리고 똑같은 10분을 똑같은 날에 뭐 어쨌든 그걸 같이 올린다고 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뭐 의견이지만 A라는 사람보다 B라는 유튜버의 영상을 조금 더 아무래도 당연히 그죠. 차이가 있겠죠. 그죠. 사장의 마음도 약간 사장의 마음. 그죠. 약간 그런 거죠. 더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거를 상단으로 올려주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이치네요. 네. 열심히 하는 네, 사람 열심히. 거를 밀어주고 싶고 네, 그죠. 실제로 그런 노출도 거죠. 더 많이 되고.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녹음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불편한 점이나 어려웠던 점 같은 건 없으시나요? 불편했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왜 처음에 네. 제가 알기로도 루피 형아께서는 블로그로 시작을 하신 네, 분이 맞죠? 네. 이제 딱 유튜버는
1년이 됐는데 지금 엄청나게 구독자 수가 늘고 계시지만 블로그 포스팅이라고 표현을 하는 네. 거죠. 포스팅에서 유튜버로 넘어올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아무래도 블로그는 이제 텍스트 위주로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제가 5년 동안 이제 그나마 좀 필력이나 이런 걸 좀 이제 쌓았다고 보면은 유튜브는 그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영상이잖아요. 네. 목소리로 이제 승부를 해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목소리로 리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블로그 글로, 포스팅 글로만 네. 이렇게 보여드렸던 게 있었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글 쓰는 것과 말하는 거. 네, 말하는 거에 정말 천지차이였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잘하세요. 아시죠? 아니, 그 아까 소개했던 앙 단팥 이야기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가 이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유튜버로 우리 책의 포문을 열자라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좀 훈련을 많이 하셨나요? 목소리 훈련을? 지금까지요? 네. 하면서요? 네. 아무래도 그게 그게 좀 약간 녹음하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도 의식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도 저희 보이스 스타일링 센터랑 계속 협업을 하면서 목소리 훈련도 같이 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한 컨텐츠도 만들어 보기로 저희는 약속을 하는 상태입니다. 네. 혹시 여기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파워 유튜버신데 유튜버 루피 형아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유튜버를 영화 소개하실 때 저작권 같은 건 어떻게 직접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뭐 영화 블로그를 한 지 5년 차를 맞이해서 그 전부터 이제 뭐 여기저기 많은 영화사들과 시사회를 통해서 초대를 받고 리뷰를 이제 하고 컨텐츠 기고 등을 하고 있어서 그 아무래도 다른 영화 유튜버 분들보다 좀 허락 맡을 수 있는 루트는 그곳을 통해서 이제 좀 저는 좀 쉽게 허락을 받는 편이에요. 네. 그게 또 만약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화 블로그도 안 하고 영화 유튜브를 영화 유튜버로서 준비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신다면 뭐 솔직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나 이런 게 저작권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강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나는 이제 루트가 없다. 좀 너무 막막하다 싶으시면 그 검색에 예를 들어서 이제 모바일로 검색을 해보시면 만약에 제가 이제 앙 단팥 인생 이야기라는 그 영화를 검색을 하면 PC 버전으로는 안 보이는데 모바일 버전으로 이제 그 영화 공식 정보를 보시면 거기에 요즘은 배급사가 나옵니다. 배급사가 어디인지. 배급사. 네, 네. 국내 배급사가 네. 일본 영화니까 네. 어쨌든 한국에서 수입을 한 국내 배급사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국내 배급사가 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거나 좀 좋은 영화들을 많이 수입을 하는 곳이면 제가 받은 곳은 그린나래 미디어라는 곳인데 그곳은 그린나래 미디어라는 그 배급사를 검색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또 그 그린나래 미디어에서 운영을 하는 공식 블로그나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요. 네. 그걸로 그쪽으로 이제 연결을 하시면 거기에 담당자 이메일이나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고객센터 같은 거죠. 네. 거기에 이제 부딪혀 보시는 거예요. 네. 저도 5년 동안 많은 영화사들과 이제 시사회나 이런 걸 이제 하고 있지만 저도 가끔 가다가 이 영화는 꼭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 영화 배급사가 저랑 한 번도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 배급사들도 꽤 있어요. 처음 네. 이제 또 컨택하는 곳은 쉽지 않게 네, 그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막막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저도 검색해보고 이제 제 소개를 이제 좀 저의 장점을 나열하는 거죠. 네. 이 이메일을 읽고서 그 영화사의 직원이나 담당자님이 그냥 휴지통으로 버리지 않게끔 만드는 또 그 안에서 또 저의 매력과 장점 그런 것들을 또 어필하시는 게 또 가장 포트폴리오처럼 좋은- 네. 본인이 했던 네, 리뷰나 맞아요. 네. 블로그 뭐 링크도 네, 네. 걸어서 네. 나의 색깔도 보여주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메일밖에 없는 건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은 어,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모바일로 꼭 쳐야지만 배급사의 정보가 나오는 거. 네, PC 버전으로는 아직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루피 형아님께 처음 연락을 할 때 방법이 없었어요. 이 책이 나온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알고 사서 보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메일을 올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혹시 대답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아, 네. 근데 그래도 저 지금 생각나는데 그래도 뭔가 좀 막막하다 싶으시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저의 얼굴을 아니면은 그냥 목소리로만 영화의 그 오리지널 영상을 꼭 굳이 쓰지 않으셔도 그게 또 영화 리뷰가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제가 이해가 안 나고.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동진 평론가님이라고 네. 이제 빨간 안경 쓰신 네네네. 굉장히 유명하신 예. 영화 평론가님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이 이제 자신의 얼굴 이런 이제 스튜디오에서 셀카처럼 네, 찍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제 리뷰를 하시거든요. 영화 리뷰를. 영화 장면을 안 쓰고 네. 네. 표정이 살아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워낙 또 전문적이시긴 한데 그분처럼 또 하시는 이제 아마추어 유튜버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본인은 한번 시도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 예전에 한 2건 정도 해봤었는데 네 귀찮아가지고 그냥 영화 아니 한번만 영화 장면을 편집하는 게 더 귀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귀찮아서 그게 네. 귀찮아서. 제 얼굴을 그냥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말로 했었는데 반응이 조회수가 안 그렇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은 또 달랐을 텐데. 그렇죠. 네. 또 약간 요새 유행하는 브이로그 같은 형식으로 네. 본인의 얼굴이 노출되면 또 좋아하실 팬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아요.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구독자님들이 이제 모였을 때 그때 이제 얼굴을 공개해도 그때는 괜찮죠. 저랑 한번 해보실까요? 얼굴 공개하고. 네. 네. 감사하죠. 좋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먼저 드셔서. 예. 네. 처음 유튜버를 시작하셨을 때 목소리 훈련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훈련으로 가장 효과를 많이 보셨나요? 일단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그때는 제가 주위에 뭐 유튜버도 없었고 그렇다고 친한 뭐 영화 블로거도 없었고 제가 약간 마이웨이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냥 녹음했었는데 그냥 녹음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녹음했었고 그게 이제 점점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트레이닝이 되죠, 네, 사실. 네. 책에도 개인적으로 썼지만 되고. 네. 카메라 마사지, 마이크 마사지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계속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니터링 네. 너무 괴롭지만 네. 처음에는. 처음에 저도 너무 그랬어요. 예. 저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지금도 좀 괴로워요. 저도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 네. 그거는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그냥 계속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네. 노력하고. 네. 구체적으로 한 노력이 있다면 질문에 대답이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악플, 뭐 피드백,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피드백이고, 소통이죠. 네. 그것도 하나예요. 네. 되게 솔직한 네. 댓글들이 많이 달리잖아요. 네. 요새는. 네. 피드백은 이제 정말 너무 약이죠, 약. 약인데 네, 악플이 달릴 때가 있어요. 네. 뭐 이제 진짜 그냥 피드백을 하면 되는데 꼭 앞에 뒤에 이제 욕을 쓰면서 중간에 피드백을 하고 네, 그런 악플러들이 꼭 있잖아요, 어딜 가나. 네, 있죠. 네. 근데 그분들 거도 싫긴 싫은데 그분들 거도 한번 잠자기 전에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욕한 건 너무 기분 나쁘긴 한데 그 중간에 껴있던 그 피드백 같지 않은 피드백이 네. 그 실제로 제가 몇몇 분들의 그거 피드백을 이제 반영을 해서 받아들여서 네. 받아들였더니 네. 언젠가 한번 어떤 분이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네. 그분께서 정말 천지 차이로 많이 달라졌다고. 네. 그 피드백 내용이 그때 뭐였는지. 그게 아마 좀 자연스럽게 말하라는 것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네,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말하기. 그게 이제 말에 네. 관련된 네, 거였었고요. 맞아요. 네, 발음도 있었고. 발음도 있었고. 네.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군요. 나름대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보이스 스타일링을 알았더라면 한번 노크 네, 하셨을 의향이 있으셨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유튜버들을 위해서 책을 네, 아까 질문가 있으셨는데 아침에 해도 되나요? 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유튜버가 엄청 종류도 다양하고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친구들이랑 그냥 우리가 뭐 재밌지도 않지만 우리 다들 친구들이 보면 이렇게 재밌거나 이렇게 병맛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재밌다고 하는데 네. 저희 그냥 다 이렇거든요. 그냥 이러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문화재 영상을 알리는 문화재 진짜 찾아가서 그냥 말하는 영상 찍었는데 네. 4달 됐는데 조회수가 40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주제가 애초에 잘못되거나 특색이 없어서 네. 그래서 주제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유튜버들 중에서.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밀고 가야 할까? 일단 문화재 그 유튜버로서의 시작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틈새 시장 같은 그런 네. 거잖아요. 그거를 네.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교육적인 것 네. 같으면서 못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지금 처음 네. 듣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되게 좋은 컨텐츠인 것 같긴 한데 영상에 혹시 그 컨텐츠 개수가 어느 정도 저희 진짜 그 처음에는 매주 올리다가 네. 힘들다 그래가지고 편집하시다가 아, 2주에 네. 한 번으로 바꿨거든요. 아, 네. 거의 안 하는 느낌이에요. 네. 쌓인 동영상 개수를 쌓인 여쭤보시는 것 개수는 같아요. 거의 10개? 그거 전부 다 10개가 이제 다 같은 장르인 거예요? 문화재나 큰 그런 거? 문화재랑 장르인데 다 맨날 다른 촉각이 갔다가 아, 네. 병력품 갔다가 네. 거기에 혹시 그러면 혹시 그 얼굴도 계속 나오시나요? 근데 캐스터가 2명이 있거든요. 아, 남자 네. 여자 이렇게 아, 번갈아서 네. 어쨌든 2명이 같이 들어가고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하고 싶으신 주제가 그것이면은 그거를 계속 밀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먹방 찍고 내일은 영화 리뷰해보고 ASMR하고 그 다음날 ASMR하고 뷰티하고 네 뷰티도 하고 패션도 네 패션도 하고 네 뭐 약간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약간 잡튜버라고 하잖아요. 네 잡튜버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후의 일이고 처음에는 자신이 밀고 갈 만한 그 컨텐츠만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은 문화재 영상을 이제 올리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영상을 보기 위해서 구독을 하셨던 분들도 갑자기 다음 주에 먹방이 올라오거나 뭐 ASMR 올라오면은 나는 이거를 보려고 지금 구독을 했던 게 아닌데 약간 방향성을 많이 잃어버린 느낌이어서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뭐 10개밖에 지금 안 되긴 하시지만 이게 좀 제가 또 뭐 팁이라고 그럼요. 네 이게 또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알고리즘 이런 게 알려주지가 않잖아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도 절대 자기들도 모를 수도 있고 어쨌든 파워블로거나 뭐 파워 유튜버들도 뭐 알고리즘 자체를 거의 모르긴 하는데 그냥 썰이잖아요. 자신의 노하우기도 하고 유튜브는 좀 네이버와 다르게 그 영상의 반응이 오는 속도가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네, 네이버나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포스팅을 하면 1시간에서 2시간 후면은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하면은 3개월 정도. 네. 그러니까 성실함도 갖춰야 되지만 네. 인내심도 좀 네, 맞아요. 가져야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요물 같은 그런 거긴 한데 저도 그 앙단팥 인생이 아니라 한 달 뒤에 터지는 영상이거든요. 네. 왜 어떻게 터진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리뷰가 좀 괜찮아서 또 이제 김나연 당연히 선생님이랑 괜찮았으니까 이제 저희가 네, 컨택을 했죠, 당연히. 네. 그 반응도 1년여 만에 그게 가장 빵 터진 영상 컨텐츠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고 네, 말씀을 맞아요. 많이 하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소한 영상이 50개 이상 쌓일 때까지 네. 일주일에 2번이건 3번이건 저도 강의를 들은 거죠. 책을 쓰면서 공부한 거고. 네. 그러니까 정말 프로들은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네. 맞다 그것이. 네, 네. 그 미국 유튜버 중에서도 굉장히 안 유명했던 유튜버인데 그분이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저스트 킴 로딩이라고. 저스트 네, 그냥 올리라고 계속. 그분이 하셨던 말이 있거든요.
그분의 이제 그 영상 속에 나온 그 얘기를 몇몇 한국 유튜버들이 이제 인용을 했었어요. 인용을 해서. 네. 근데 그것도 맞는 말. 계속 정말 올려? 성실함, 성실함. 열정. 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네. 저희 책에도 유튜버의 자질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택해라. 그리고 네. 성실해라. 네. 그리고 착한 심성을 가져라. 네. 이 세 개가 제일 먼저 나오죠. 네. 다 갖추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직. 네. 박수? 질문이 한 그러면 한 6개월이 지나서 네. 석 달이 지나고 했는데도 터지지 않으면 터지지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이제 계속 꾸준히요? 영상. 꾸준히 했는데 네. 한 50개 이상 영상도 있고 6개월도 지났는데 반응이 없으면 그 네. 채널은 접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제가 거기서-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 네. 네. 제가 처음에 그랬고 저도 반응이 점점 왔던 거는 다 통틀어서 한 시작하고 3개월에서 5,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반응이 점점 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질문자님께서 본인의 영상이 좀 재미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많이 해봐야 된다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재미라는 측면과 진정성이라는 측면 네. 어떤 게 더 중요한 건가요? 둘 다 있으면 너무 좋지만 네. 그게 바로 이 책이지만 네. 이렇게 보통은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네. 어떻게 그 갈등에서 고민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거 있죠. 네. 진짜 왜 저는 진정성을 택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박수가 한번 나와줘요. 네, 책에서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는 진정성이에요. 기술적인 거 그리고 자극적인 거 재미를 쫓다 보면 순간적으로 폭발할 수 있어도 사실 한 두세 번 비슷한 거 보면 좀 지루잖아요. 네.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싶고 네. 진짜 그 진정성 어리고 나를 알아주는 것 같은 네. 공감이 가는 영상이 우리는 움직이니까 네. 진정성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네. 아 죄송해요. 시간 너무 아니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네. 사실 뭐 영화를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을 안 보셨다고 했는데 루피 영화라고 하면 루피는 솔직히 네, 원피스 맞아요. 원피스. 네.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원피스는 안 봤고요, 사실. 네. 네,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루피거든요. 네, 그 루피는 또 사실 또 제 동생이 지은 이름인데 그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제 그 닉네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책에 그 내용이 있었나요? 네. 아, 네. 읽은 것 같은데 지금 제 질문을 저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그럼 여기 말고 아까 두 분한테 질문하고 싶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어떻게 검색하면 되죠? 그 유튜브를 저는 좀 보고 싶어서 저도 볼게요. 그래가지고. 네. 우리 서로 네. 구독도 해주고 네. 모니터링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검색하면 되나요? 흥이요, 흥? 흙이요, 흙. 아, 흙 문어요? 흙 묻은 문어. 아, 흙 묻은 문어. 모든 거나요? 되게 좋아하고. 아, 흙 묻은 무덤 문어. 문어 옥토퍼스요? 네, 문어. 흙 문어. 흙 문어 오 이름 네이밍 이름은 맞아요. 흙수저지랑 흙수저지만 문화재를 문화재 영상 만들고 싶어. 네네. 흙수저지만 문화재 영상 만들고 싶어 그래서 아. 흙문어 자 다들 구독해주세요 힘을 좀 주세요 좋습니다 근데 컨텐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요. 교육 저 너무 잠깐 교육- 좀 저분한테 도움될 만한 좀 팁이 생각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죠 그 문화재 영상이 경복궁이나 창경궁 뭐 이런 거 찍으셨다고 하는데 척컵이? 뭐 이런 거. 네? 척컵이 실무장 이런 거.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지금 요즘 외국인들이 또 K-팝 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와서 구경하고 관람하잖아요. 경복궁이나 그런 거. 그걸 혹시 그 친구들 중에 영어 좀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그래서 영어 자막 다는 분이 있거든요. 네. 자막이 아니라 출연 수영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아 출연 아니요? 영어 자막 아 자막 번역해서 아, 네. 네. 그것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언젠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굉장한 아이디어 같아요 네. 나중에 프로 파워 유튜버 되시면 루피 영화 저희 팀이어 봤을 때 거의 네. 저는 출연을 안 하고. 네. 그리고 그 유튜브가 그 키워드 배열하잖아요. 해시태그라고 하죠. 네. 그게
5개 이상 넘으면 안 돼. 유튜브 공식에서는 15개 이상 넘지 말라고 써 있거든요. 네, 거기 어디 구석탱이에 써 있어요. 네, 거기에 써 있는데 그걸 이제 잘 모르시니까 저도 처음에는 막 20개 넣고 30개 넣고 막 영화 리뷰, 영화 추천, 뭐 영화 예고편, 막 공포 영화, 스릴러 막 이렇게 다 넣었거든요. 그게 남다르니까 15개 이상이 되면은 유튜브 측에서 이 알고리즘이 얘는 그 약간 아예 영상 검색이 안 되고 이거 굉장한 꿀팁이네요. 추천 동영상이 아예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상업적으로 블로그로 치면 상업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다 해봤어요. 조금씩 줄여보고 이건 10개 넣어보고 14개 넣어보고 13개 넣어보고 이렇게 점점 줄였는데 이것도 저의 약간 노하우긴 한데 저는 지금 5개만 쓰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저 추가로 여쭤보거든요. 네. 그 거의 채널을 유지하시면은 하고 싶은 태그가 거의 일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일정하면은 그것도 광고성으로 돼갖고 제외된다는 말이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태그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태그가 반복이요? 네네. 영상 하나에서요? 아까 이번에 올린 영상이 뭐 예를 들면 영화 리뷰였는데 또 다음에도 또 영화 리뷰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은 안 돼서 그런 것도 태그도 광고성으로 유튜브에서 본다. 네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태그를 바꿔줘야 된다는 말도 들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리뷰를 이제 일주일에 주 2회 정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현재까지 5개 이상은 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5개 중에서는 2개는 항상 자기의 꼭 씁니다. 영화 리뷰와 영화 추천 이 2개는 꼭 쓰고 그리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조회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줄여보고 다 실험을 해봤는데 5개, 4개 썼을 때가 6개, 7개, 10개 썼을 때보다 반응이 훨씬 빠르고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조회수도 훨씬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해시태그가 내가 10개를 올렸는데 10개에 한두 개가 겹쳐도 크게 뭐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은 없었다. 한 영상에서 중복되는 키워드는 쓰면 안 되는데 다른 영상 올릴 때 그때는 저는 별 이상 없었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겹쳐도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 장르가 채널의 장르상 네. 먹방 TV를 하는데 먹방을 해시태그를 안 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한두 개는 제가 유튜브라도 봐줄 것 같아요. 알고리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목을 지을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이 약간 좀 영어 단어나 다른 나라의 단어들과 다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예를 들면은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이제 영화 중에 행복 목욕탕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거든요. 그 제목이 제가 지은 제목이 수업 도중 갑자기 옷을 벗는 여고생이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 제목이 아니었고 수업 도중에 갑자기 여고생이 옷을 벗게 된 이유 막 이렇게 했다가 올리기 직전에 수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에 있던 거는 여고생 이거는 아니고 여고생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그 앞에 붙는 것과 안 붙는 게 우리나라 단어로는 약간 좀 그 검색량의 그 단어 자체의 뭔가 그것 때문에 걸리기 힘들다는 그 말이 또 여기저기서 제가 또 듣고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제목도 잘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렵네요. 네. 제목이 아무래도 가장 어렵죠. 그게 타이틀을 지을 때 어순을 바꾸라는 소린가요? 우리나라의 어순대로 하지 않고? 네, 제가 좀 국어에 좀 약간 약해가지고 좀 더 깊게 이게 설명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약간 비슷한 표현 같아요. 처음에 지어놨던 이름이 뭐였고 어떻게 올렸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일단 여고생을 검색을 하면 여고생은 검색을 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여고생이는 검색을 안 하잖아요. 키워드에 조사를 붙이지 말라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예문 출판사.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생각보다 간단한. 네, 간단하죠. 간단하면서 어렵긴 한데. 네.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게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똑같나요? 조사를 붙이고 알아야 하나요?
약간 비슷비슷하긴 한데 네이버는 그나마 좀 유튜브와 다르게 얘네가 알고리즘 자체가 전혀 달라가지고 네이버에서는 조사를 붙여도 검색이 잘 되긴 하는 편이에요. 유튜브에 비해서. 네. 그래도 활동량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질문 없으시면 루피 영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도 다 처음에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구독자 0명부터 시작했고, 네, 누구나 그렇죠. 네, 블로그를 아무리 오래 했지만 블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블로그만 보시더라고요. 블로그로 저는 홍보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블로그라는 플랫폼이 이미 오래된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를 모으기에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좀 다른 사람들 약간 비슷하겠지만 몇 개 올리다가 금방 포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살아남으시면 약간 시간 싸움 그것도 있고, 안 보이는 전쟁 같은 거니까 네. 네. 자신만의 또 그 색깔을 잘 찾으셔서 남들이 다 하는 것 말고 남들이 안 하는 것, 그런 걸 잘 찾으셔서 했으면 좋겠어요.